86번. 오늘의 도전거리야. 해봐. 86번 밑에 해석 보지 말고 86번 문장 같은 거 하나를 해석하는 거는 시중에 싸구려 구문독해 교재나 싸구려 강의 3강, 4강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에요. A man should never be ashamed.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 오온의 형광펜칠에. 오온의 형광펜칠에. 자, 오온 무슨 뜻? 오너 드라이버? 오온은 첫 번째 동사가 됐을 때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어. possess와 같이. 자, possess와처럼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어. 두 번째가 뭐야? 자, 두 번째가 뭐야? confess. 고백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어. confess나 admit의 뜻이 있어. 인정하다. acknowledge의 뜻이 있어. 자, 봐봐. 사람들은 결코 he has been in the wrong, be in the wrong 하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잘못된 삶을 살았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현재 완료 썼으니까. 현재 완료. 완료, 계속, 결과, 경험. 따라해봐. 완료, 계속, 결과, 경험. 자, 그래서 자, 계속해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 which에다 동그라미 쳐. 컴마 찍고 나올 수 있는 계속적 용법. who, which, when, where. 따라해봐. who, which, when, where. who, which, when, where. 자, 이때 which는 앞문장 전체나 일부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is but saying. 이때 but에 동그라미 쳐. 예쁜 동그라미.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했지. but의 참가 불러봐. 그러나 except that not only. 그러나 except that not only. 이게 437의 위력이야. 437은 굉장히 목적의식적으로 교재가 배치되어 있어서 너희들이 까먹을 쯤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다른 예문에서 또 복습되고 반복돼. 응? 그러나 except that not only. 이때 무엇이 on이지? 그것은 단지 뭐를 말하고 있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대절 이해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he is wiser today. 그가 오늘 더 현명한 거야. 이게 오늘은 그러면 시간적으로 오늘이야? 오늘날이지. yesterday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겠지. 과거보다 오늘날 더 현명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지. 이때 무엇이 on이지? 해석의 함정에 누가 있었어? on. 자, 소유하다. 두 번째, 고백, 인정하다. but, 그러나 except that not only. 문법적인 장치로는 which는 앞문장 전체나 일부분을 받을 수 있다. 자, 나봐. 자, 관계대명사의 비밀의 열쇠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지. 응? 관계대명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야. 주격이 있을 수도 있고, 목적격일 수도 있고, 자, 생략될 수도 있고, 후제를 쓸 수도 있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중에 얘기할 거야. 관계대명사 용법 중에 또 뭐? 쉼표의 존재 의무는 쉼표 찍고 나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쉬워주면 돼. 한정적, 제한적 용법이라는 일본 사람들의 말. 명체 주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문법 용어는 일본 놈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왜 썼는지 알겠지? 오케이? 오늘은 자 봐봐. 우리가 관계대명사,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할 때 필요한 세 놈이 누구라고 했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인데 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중에서 우린 지금 관계사를 다루고 있는 거지? 이 관계사 구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몇 가지가 해석 구조로 나타난다고 했어. 기억나? 관계대명사 7가지 모양이 머릿속에 자기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걸 우리가 명사, 대명사가 주어지는데 이걸 선행사로 따로 부르더라도 중요한 것은 대시나 후, which 나오고 나서 동사 나오면 얘는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했고 명사 다음에 that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일단 구조 염두에 두고. 자, 아마 이번 시간 끝이나 다음 시간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는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문장이 한 줄밖에 안 되는데 해석이 꼬인다. 그럼 거의 대부분 얘야. 얘야. 그 다음 또 누가 있다라고 했어? 수능형 문법 문제로 유명해졌던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 삼을 가리지 않고 후주는 다 쓸 수 있다라고 했지. 근데 후주는 자, 대명사는 격구별을 해. 주격, 소유격, 목적격 들어본 적 있잖아. 자, 후주. 소유격을 쓰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 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 앞에 있는 두 구조를 다 가질 수 있지. 자, 얘 전체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나 보어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벌써 하나, 둘, 셋, 넷, 5개지. 나머지가 누구야? 오늘 하이라이트가 그거야. 관계대명사가 누구랑 만났을 때? 전치사랑 만났을 때.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만 나오면 당황해가지고 문제 틀린 사람도 굉장히 많아.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명사 나오고 그 뒤에 전치사가 있어. 전치사가 있고 그 뒤에 관계사가 따라 나와.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가 주어지면 자, 우리 때로 주어 앞에 나올 수 있는 놈 누구 있더라고 했어? 시간, 장소, 이유, 방법. 기억나? 따라해봐. 시간, 장소, 이유, 방법. 그래서 얘네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나 방법을 나타낼 때는 한 단어,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어.
when이나 where이나 why나 how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야. 그리고 물론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가 무조건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 되는 건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는 전치사 중에 일부는 동사랑 친한 놈이 있기 때문에 동사랑 맞물려야만 해석의 실마리가 열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사실은 문법 문제는 후주가 중요하지만 해석에서는 이 두 놈을 실전에서 가장 어려워한다고. 자, 들어가 보자. 87번. He advanced slowly in the direction. 그는 어떤 방향으로 천천히 the direction, 그 방향으로 천천히 advance,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지. 어떤 방향이야? from which. 그 방향에서 관계 대명사잖아. from which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부분을 시간, 장소, 이유, 방법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야. 그 방향에서 the sound, 소리가 났던, 검은 생겨나다 발생하다 외우라고 했지? 소리가 났던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해석되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 There are still several students in my class. 우리 반에는 여전히 몇 명의 아이들이 있다라고 했어. 이때도 still의 느낌을 잘 잡아. 여전히 몇 명의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는 시간상의 대조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좀 이따 얘기할게. With whom? 그러면 with whom이 나왔는데 이런 게 이제 문법 문제의 달콤한 유혹이지. 자, in my class가 뭐가 된 게 아니야. 선행사가 아니지. 클래스가 선행사가 아니지. 우리 명사 확정의 공식 얘기했었잖아. 그 뒤에 따라붙는 거 누구? 전치사구, 투부정사구, 분사구, 컴마, 동격, 형용사구, 관계사절, 동격이랬죠. 자, 그러면 in my class가 스튜던트를 꾸며주니까 그 아이들과 I have never talked.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여전히 몇 명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전에 잠깐만 이 문장 하나만 갖고 앞뒤 문맥을 한번 상상하고 추리해봐. 이런 나한테 추리력과 상상력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구문독해 한 거야. 자, 우리 반에는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몇 명의 아이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는 그럼 이 아이는 개연성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걸로 따지면 전학 온 거야. 아니면 새 학기가 돼가지고 새 반이 형성이 됐는데 아이들하고 다 한 번씩은 얘기를 나눠봤지만 아직은 얘기하지 못한, 나눠보지 못한 아이가 몇 명 남아있다는 얘기지. 해석만 머무르지 말고 자꾸만 추리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연습들을 하는 게 그게 수능이 되든, 자, 수능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수능 영어 어려워가지고 어떤 한두 문제 같은 경우는 뭐 9월 달에는 심리학 관련 지문 때문에 뭐 선생님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고 이번에도 또 어떤 지문이 나와서 또 난리가 나고 너무 웃기지 않아? 만약에 농구술 영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때 가서는 그때 가서는 영어 선생 수입할 거야? 응? 아주 심각한 상황이야. 응? 자, 89번 들어가. 89번은 자, 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아닌 것 같지?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중에 상당수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으로 처리해버리면 해석이 자연스러워. 그런데 일부 전치사는 누구랑 친한 놈이라고 했어? 동사랑 관련성, 연관성이 큰 놈이 있다라고 했지. 자, do without 보여? do without 보여? There are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이 있다라고 했어. with which를 써도 돼. without which를 써도 돼. 그 동물들이 없다면, 근데 자, do without이 무슨 뜻? 중요 수거지? 자, 꼭 외워둬. 내신 교과서에서 공통영어 수준에서 강조하는 수거이고 do without, 뭐뭐 없이 견디다 버티다. 그래서 사실 내신 교과서를 보면 이 둘을 live나 manage 따위로 바꾸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실전 수능적 관점에서 본다면 dispense with야. 뭐뭐 없이 견디다 버티다야. 수능은 이번에 뭐 국영수가 다 어려워가지고 말이 많고 그런데 EBS 곽덕훈 사장님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수능은 EBS를 강조했던 이유가 사교육비를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정책의 차원이지 그렇다고 해서 수능을 쉽게 내겠다고 하는 게 EBS 교육 방침은 아니었다고. 창의력과 사고력이 없는 사람을 EBS가 왜? EBS 좋은 다큐멘터리가 실은 EBS 진짜 좋은 프로그램들이야. 그런 프로그램에서 사고력과 창의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EBS에서 교재 몇 % 나왔으니까 시험 문제 쉬울 거다. 한 국가에서 공인으로 시험 보는 시험을 쉽게 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나라 망하게 하려고? 10년 뒤, 20년 뒤? 중국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주변을 딱 봐. 중국하고 일본 고3들이 보는 시험 문제하고 우리나라 시험 문제 중에 누가 더 어려운가? 중국이나 일본이 더 어려워요. 우리 고3들이 더 어렵게 공부하고 있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착각하지 마. 자, do without, live without, manage out, dispense with. 자, 여기 잘 봐. 뭐뭐 없이 견디다 버티다인데 얘는 without인데 얘는 with지. 왜? 자, 접두사는 뭐? 긍정, 부정 방향인데 앞에 this가 있지. 그럼 물어보자. 자, 여기는 표시돼 있나? 그치, 표시돼 있네. 자, 봐봐. 자, able은 형용사 전미사야. dispensable. 없어도 되는 이지. 중요한 건 여기에 누가 붙었을 때.
in이부터 indispensable이 되면 뭐야?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말로 필수 불가결한. 당연히 indispensable이란 단어가 주어지면 주제문이 되겠지. 이렇게 단어를 길게끔 만드는 것도 수능 출제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야. 자, 90번 넘어가자. 90번 넘어가서 요것도 이제 그냥 해석이 아닌 독해를 이용해서 추리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거. 그게 구문 독해의 핵심이라는 거 꼭 명심해. Only one country in the world. 이 세계에서 오로지 단 한 나라만 postage stamp, 우표를 갖고 있는데 on which. which의 선행사가 누구겠어? 우표지.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중에서 on which를 장소로 처리하면 되지. 그 우표에 its name, 나라의 국가 이름, 나라의 이름을 not printed, 인쇄하지 않은 나라가 딱 하나라고 했어. that country. 그리고 그 나라가 영국이라고 했지. 자, 단어는 아주 쉬워. 추리력과 판단력을 발휘해. 응? 그러면 그 다음 단락의 전개 방식은 뭐야? 원인 분석이지. 왜 영국 우표만, 우리나라 우표는 대한민국, 미국 우표는 USA가 찍혀져 있는데 왜 미국 우표가 USA로 찍혀져 있나? 기억이 아리까리하네. 오래전에 봐가지고. 봐봐. 요즘에는 우표 붙이고 뭐 그런 거 거의 안 하잖아. 메일 보내고 뭐 그러니까. 자, 원인 분석이 나오면서 영국에서 영국 우표는 왜 나라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을까? 잠깐만. 추리력과 판단력을 발휘하는 게 독해라고 했어. 생각이 힘이 강한 아이들, 추리력과 판단력이 강한 아이들이 창의력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거야. 자, 왜 그랬을까? 우표 제도를 세계 최초로 제도화시킨 게 영국이다 보니까 영국은 자기가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든지 브리티시는 나라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는 거지. 영국 이외의 나라들만 나중에 영국 우표와 다른 것을 우표 제도를 나중에 받아들인 나라라고 표시할 필요가 있었던 거겠지. 그런 추리력과 판단. 우리는 한 문장을 읽었지만 단락을 장악하고 지배한 거지.